그 사람은 아직 고민 중인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이미 마음속에서는 당신을 두고 한번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아직 말로 꺼내지 않았을 뿐이에요. 오늘 이 리딩에서는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마음속에서 어떤 결론을 냈는지, 그리고 그 결정을 왜 숨기고 있는지 카드로 파헤쳐 볼게요. 지금 보이시는 4장의 카드 중 마음이 끌리는 카드를 선택해 주세요. 10초의 시간을 드릴게요. 카드 다 고르셨나요? 네, 그럼 1번 카드를 고르신 분부터 정거장 리딩 들어갈게요. 네, 첫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이미 내린 결정은 무엇이고 그 뒤에 올라온 진짜 감정들은 무엇인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6번이 나왔는데 이 사람은 먼저 떠나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감정을 줄이고 상황을 정리하려는 선택을 한 거였죠. 그때는 이게 맞다 라면서 스스로를 설득을 했어요. 하지만 당신을 떠난 뒤에는 약간 아쉬움과 후회, 그리고 찜찜한 감정들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의 선택은 어디론가 떠나는 듯이 멀어진 느낌이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의 현재 속마음을 보면 찜찜함과 아쉬움, 그리고 후회들이 보여져요. 그 이유를 뒤에 카드가 나오는데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컵 5번이 나왔어요. 이 카드는 후회한다 라는 느낌의 카드예요. 지금 그림을 보면은 고개를 떨구고 있어요. 이 카드의 키워드가 미련, 후회, 그리고 아쉬움을 뜻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난 후 후회가 올라온 느낌이 들어요. 당신을 잃고 나서야 소중함을 깨달은 사람이죠. 그리고 말하지 못한 그런 감정들이 계속 이 사람 마음에 남아있다 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속마음은 그게 아닌데 겉으로는 조금 말들이 차갑게 나갔거나 상황을 정리하려는 말들이 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말하지 못한 진짜 속마음이 계속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후회와 아쉬움이 올라오다 보니까 당신에 대한 마음 자체가 쉽게 정리되지 않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가 그렇고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기사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컵 기사는 감정의 변화를 의미해요. 지금은 감정이 뒤늦게 살아나는 상태다 라는 걸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조금만 달랐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들이 자주 드는 거예요.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그때를 돌아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조금만 더 부드럽게 했다면 어땠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의 감정은 당신에 대해서 부드러운 감정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좋았던 때도 있었는데, 되게 애틋했고 서로를 아껴주던 때가 있었는데 하면서 과거에 좋았던 기억들이 지금에서야 올라오고 있는 중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당신의 빈자리가 뭔가 이제 아쉬운 거예요. 당신의 빈자리를 채우고 싶고 뭔가 이제 감정적으로 힘들다 보니까 기대고 싶고 이런 마음이 드는 카드로 보여지네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9번인데 이 펜타클 9번은 이 사람의 겉모습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겉으로는 혼자인 척, 그리고 잘 지내는 모습이에요. 그만큼 겉으로는 티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려고 애를 쓰는 것 같거든요. 하지만 이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당신의 빈자리가 더 또렷해진다라고 해요. 결론적으로는 공허하고 외로운 거죠. 속마음은 공허하면서 외로운 마음들이 있는데 그거를 겉으로는 표출하지 않는 거예요. 네,
뭔가 이제 겉모습으로 이런 공허함을 보여주는 게 싫은 느낌인 거죠. 네, 자유로움도 있지만 외로움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카드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후회가 온 느낌들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정에 대한 후회로 느껴지고요. 약간 뒤늦게 깨닫는 감정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중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느낌이 있고 복잡한 느낌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이미 내린 결정과 그 뒤에 올라온 감정들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이 후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후회하는 느낌,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후회의 포인트에 대해서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6번, 그리고 두 번째는 소드 9번, 세 번째는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 일단 이 세 카드의 조합을 말씀드리자면 후회가 분명하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 생각도 많이 하고 밤이 되면 혼자만의 여러 가지 장면들을 곱씹는 느낌들이 있어요. 그 이유를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6번이 나왔는데 이 컵 6번은 당신과 있었던 일들을 떠올린다라고 해요. 나쁜 일들이 아니라 좋았던 순간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억을 떠올리는 거죠. 당신과 편했던 순간들, 서로 웃고 떠들고 그랬던 기억들, 뭔가 이제 특별한 이벤트라기보다는 일상적인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런 일상적인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픈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그때는 되게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굉장히 익숙했고 뭔가 약간 서로 당연한 느낌으로 대했던 것 같은데 그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는 되게 아픈 기억으로 남는 거예요. 이런 기억들을 떠올릴 때마다 당신에 대해서 애틋한 감정도 생기지만 또 반대로 마음이 아려오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만큼 당신과의 기억이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 머릿속에 자꾸 떠올려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흔들리고 마음이 복잡해지는 거라고 해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 그림을 보면은 머리를 감싸고 있죠. 머리를 감쌀 만큼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느낌의 카드입니다. 특히 밤이 되거나 아니면은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아지는 카드예요. 이 생각이란 게 어떤 주체가 있냐면 후회도 있고요. 자책도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랬으면 어떨까? 만약에 이런다면 어땠을까? 이런 상상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의 장면들을 떠올려 보면서 내가 행동했던 거에 대한 후회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나간 말들이 모진 말들이 있었고 당신한테 혹시 상처를 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그런 과거에 대한 장면들의 생각이 이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거죠. 당신에게 상처를 줬다라는 인식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런 생각들은 쉽게 다가오지 못하게 만들기도 해요. 괜히 생각이 많아지고 뭔가 고민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행동은 점점 더 늦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펜타클 4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4번은 마음을 가둬두는 걸 말하고 있어요. 아직 이 사람이 당신에 대한 마음을 놓지를 못했거든요. 어떤 미련들을 붙잡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마음이 있고 조금 후회가 되고 그리운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은 행동으로 옮기면 좋은데 근데 이 사람이 또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요. 본인의 체면 그리고 자존심, 본인이 했던 말들 이런 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존심과 현실 때문에 결국에는 행동으로까지 옮기지 못하고 그냥 버티고 있는 거예요. 합리화를 하면서 그만큼 자존심이 센 느낌이 있어요. 본인의 마음을 표현하는 게 뭔가 당신한테 지는 것 같고 그 지는 것 자체가 싫어서 결국에는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실 이 사람의 속마음은 뭐냐면 당신이 먼저 다시 한번 다가와 주기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때 내가 마음을 더 열겠다라는 의미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후회는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 후회를 행동으로 옮긴다라고 봤을 때는 용기가 좀 부족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자존심도 워낙 세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음만 붙잡고 있는 중인 거죠.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지금 가장 크게 느끼는 후회의 포인트와 그 사람이 지금 현 상태를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은요. 그 사람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어떨지, 어떤 스탠스를 취할지, 이 후회들이 실제로 뭔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처음 나온 카드는 완드 8번이 나왔고 두 번째는 소드 7번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세 카드의 조합을 말씀드리자면 가능성은 있다라고 나오네요.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고 뭔가 이제 연락에 대한 가능성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느낌들은 많이 보여요. 확실한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에너지 흐름이 적게 보이긴 합니다. 연락 가능성과 이어질 가능성은 있지만 근데 이제 그게 확실한 포인트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거고 되게 느리고 천천히 가는 방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를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8번이 나왔는데 이거는 뭐냐면 충동적으로 연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요. 이 사람이 뭔가 술을 마시거나 아니면은 밤이 되거나 외로움이 올라오고 당신에 대한 마음들이 충동적으로 올라올 때 빠르게 연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갑자기 당신한테 안부를 묻는다든지 그냥 생각나서 연락해봤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카드예요. 감정이 몰릴 때, 감정이 올라올 때 한 번쯤은 이 사람이 움직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타이밍을 봤을 때는 예고 없이 와요.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감정이 충동적으로 생길 때 연락이 올 수 있는 그런 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소드 7번이 나왔는데 하지만 이 방향성을 봤을 때 이 카드, 처음 나온 카드는 진심이라고 하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어요. 그냥 가볍게 툭 던지는 느낌이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두 번째 나온 카드가 솔직함은 좀 부족하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속에 있는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벼운 이유로 접근을 한 거예요. 진짜 속마음은 또 숨기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당신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람 행동 자체가 애매하게 느껴질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흐지부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결국에는. 용기를 낼 가능성은 있지만 이 연락의 방향이 또 이 사람이 자존심이 워낙 세다 보니까 그 의미를 제대로 전달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 관계는 또다시 애매모호해질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기사 카드가 나왔죠. 이 펜타클 기사는 큰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움직여도 지속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니까 결단까지 가는 속도는 좀 느린 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의 스타일이 현실을 먼저 보는 타입이기 때문에 행동 자체는 조심스럽고 제한적인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연락 가능성은 있으나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의 어떤 반응도 중요한 작용이 된다라고 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후회가 행동으로 이어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좀 짧거나 조심스러울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요. 확실한 선택, 확실하게 두 분이 이어진다라고 하기에는 에너지 흐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한 흐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첫 번째 정거장의 핵심 포인트는 이거예요. 그 사람은 떠난 뒤에 후회가 온 타입입니다. 소중한 것들을 뒤늦게 깨달은 느낌들이 있어요. 결정은 빠르게 했지만 감정은 늦게 따라온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람의 마음을 보면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 되게 뭔가 복잡한 느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흔들린다고 해서 두 분이 꼭 이어진다 라고 말씀드리긴 좀 조심스러워요. 이 사람도 자존심도 워낙 세고 현실적인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연락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신이 다시 기대하면 또 똑같은 구조가 반복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 기준에서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인지, 정말 이 사람과 이어지면 내가 정말 좋은 방향으로 괜찮아질지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어서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인 흐름과 선택이 궁금하시다면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슈퍼땡스, 댓글로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정거장인 두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볼게요. 네, 두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속마음은 어떨지, 그리고 감정은 어떨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여왕 카드가 나왔어요. 이 컵 여왕은 뭐냐면 이 사람의 감정을 의미하는데 감정 자체는 아직 살아있다 라고 합니다. 당신을 떠올릴 때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몽글몽글해지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정서적인 연결이 아직 끊이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몽글몽글해지고 부드러운 마음이 올라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당신과 잘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연결이 끊이지 않았다 라고 느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을 놓지 못하고 마음속에 머물러 두고 있다 라고 보여지는 카드예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보면요. 뭔가 이렇게 꽉 쥐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마음을 꽉 쥐고 놓지 못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미련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사실은 속으로 계속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놓아버리면 정말 끝날까봐, 아예 못 볼까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놓지 못하고 계속 마음 한켠에 두고 있는 거죠. 이거는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미련도 있고 당신을 다시 한번 뭔가 가지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는 카드예요. 소유하고 싶다라는 느낌도 있네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2번인데 하지만 결정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아직 무언가를 결정 내린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지금도 고민 중이거든요. 결정 자체를 일부러 미루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면 당신을 책임져야 하잖아요. 근데 또 그 책임을 진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부담이 되고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 척 애매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도 저도 아닌 태도가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이 카드는 이도 저도 아니에요. 뭔가를 고민하고 있고 애매한 그런 행동을 보여주는 카드이기 때문에 아직도 무언가를 결정을 내린 건 아니다.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판단하진 않았다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를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7번이 나왔는데 이 완드 7번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건 아니야. 이렇게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마음들은 더 솔직해지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건 그냥 자존심 내세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조금 차갑게 굴었거나 행동을 서툴게 했는데 그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상대를 탓하는 카드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런 마음들 때문에 본인의 자존심 때문에 결국에는 마음이 있어도 연락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잘못한 게 별로 없는데 왜 연락해야 돼? 당신이 연락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만큼 스스로를 방어하는 카드긴 하지만 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자존심을 내세우는 게 두 분이 연결되는데 좋지만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만큼 당신한테 지는 걸 싫어하는 느낌이 있어요. 마음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마음이 올라오고 당신을 떠올렸을 때 애틋한 감정들은 있지만 근데 그 마음을 꺼낸다고 하면은 모든 걸 바꿔야 한다 라는 걸 알고 있어요. 책임을 져야 한다 혹은 내가 조금 굽히고 들어가야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동으로 옮기기에는 고민이 되는 겁니다. 본인은 자존심도 있고 체면도 있고 지기 싫은 것도 있는데 내가 먼저 연락하는 게 뭔가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들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계속 머뭇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붙잡기만 하고 움직이진 않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결국 어떠한 결정을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렇게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의 감정과 속마음을 알아봤고요. 다음 질문은요. 이 사람이 지금 가장 크게 갈등하는 지점은 무엇일까요? 가장 크게 갈등하는 건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세세하게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뽑아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2번이 나왔는데 이 완드 2번은 앞으로 나아갈지 아니면은 멈출지 계속 어떤 선택지 앞에 서 있다라고 합니다. 당신 쪽을 완전히 지우진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도 부족한 카드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계속 바라보기만 하는 거예요. 당신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궁금해하고 호기심이 있는 카드긴 하지만 어떤 행동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 확실하지가 않은 그런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시선의 방향은 당신 쪽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정리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카드예요. 그냥 지켜보는 거죠. 관망하고 당신의 반응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고 그런 느낌의 카드로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왕 카드가 나왔는데 현실적인 계산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과의 관계를 다시 쌓아갔을 때 내가 이득을 볼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런 걸 생각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을 하는 거죠, 사실. 마음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또 현실적인 생각도 같이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정말 연락을 해서 이어졌을 때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지 그런 것까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책임이라든지 생활이라든지 뭐 손해와 이득 이런 걸 생각하는 카드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감정도 있지만 감정보다는 이성이 현실적인 판단이 더 앞서고 있는 느낌이 드는 카드입니다. 이런 현실적인 생각들 때문에 쉽게 결단하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사랑보다는 현실을 더 보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주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8번이 나왔어요. 이 소드 8번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두는 카드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데
사실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까워요.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묶어둔 거예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여러 가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과 현실적인 생각들로 인해 본인이 움직이지 못하게 그 생각들로 묶어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핑계를 만드는 거예요. 난 이래서 못 움직여. 난 이래서 다가갈 수 없어. 이런 식으로 핑계를 두는 거죠.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혹은 내 상황이 여유가 없어. 이런 식으로요. 그런 생각들과 상상들은 본인을 가둬놓게 되어 있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을 합리화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황이 크게 바뀌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갈등은 명확해요. 마음은 당신 쪽에 가까운데 선택하는 거는 자기 안전 쪽입니다. 자기가 안전한 쪽이에요. 리스크가 없는 쪽.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계속 미루게 되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부분들이 많이 느껴지네요.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크게 갈등하는 이유는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존심도 있지만 현실적인 생각도 많이 고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결정이 미루어지게 되어 있고 행동 부분에서는 제약이 들어간 상태라고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을까요? 이 사람이 미래 흐름에는 당신한테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수 있는지 그 행동 가능성을 카드로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나이츠 컵 나이트 카드가 나왔는데 일단 이 컵 기사 카드가 나온 거는 사실은 뭐 현실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되게 조건을 따질 수도 있고 본인의 체면, 본인의 자존심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인데 근데 또 이 카드는 부드러운 감정을 의미해요. 결론적으로는 당신을 무의식적으로 떠올릴 때는 되게 부드러워진다라고 합니다. 그리워지고 애틋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 사람이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런 마음들이 계속 들어올 때마다 흔들립니다. 그래서 당신한테 접근을 할 수도 있는 카드로 보여져요. 가볍게 접근을 한번 해보는 거죠. 뭔가 이제 안부를 묻는다든지 아니면은 뭔가 약간 어떤 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마음을 한 번은 표현할 수 있는 카드라고 보여집니다.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감정이 앞서는 순간이 오면 연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카드예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근데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6번이 나왔는데 이 소드 6번이 뭐냐면 사실은 그 뒤에는 다시 거리를 두려 할 수도 있어요. 연락은 할 수 있지만 감정이 커질까봐 거리를 두는 거예요. 이게 좀 의아하긴 한데 연락을 했을 때는 좀 즉흥적으로 연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 못한 거죠. 현실적인 생각이 그 뒤에 따라오는 흐름이에요. 현실적으로 또 생각을 해봤을 때는 뭔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낄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 뒤에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 수 있는 카드예요. 그래서 한 발 물러난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연락을 했다가 다시 한 발 물러난 느낌인 거죠.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에요. 지속성은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는 카드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당신한테 마음이 있는 건 맞지만 당신을 책임지고 이 관계를 끌고 가기에는 약간 책임감이 부족한 느낌도 있어요. 회피형 사람이거나 뭔가 본인이 책임감을 느낄 때는 부담을 느끼는 그런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랬다 저랬다. 연락했다가 말았다가. 뭔가 이제 애매모호하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런 의미의 카드로 보여지고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9번이 나왔는데 사실 이 흐름을 봤을 때는 당신이 지치거나 이 사람이
지칠 확률이 높아요. 서로 마음은 있을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본인의 생활에 더 치중을 두는 거죠. 이 관계에 뭔가 마음을 쓰기보다는 개인의 안정감, 개인의 생활,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가능성, 이런 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가 좀 편하다라고 스스로 설득할 수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마음이 편안해질 수 있는 흐름인데 두 분이서 이어지는 느낌보다는 서로가 서로의 생활에 뭔가 더 치중을 두는 느낌이 강합니다. 이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 한들라도 그래도 뭔가 이 사람과 이어지기보다는 서로가 이제 배려를 하면서 서로의 삶에 치중을 둔다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이 사람이 행동으로 한 번쯤은 옮길 수가 있는데 근데 또 그게 결정까지 이어지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당신이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같은 흐름들이 반복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거리 조절하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지,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네, 두 번째 정거장의 메시지들을 살펴보면 이 사람은 아직 마음을 놓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놓지 못하는 것과 다시 선택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해요. 미련은 있지만 이 사람의 성향이 당신을 책임지고 이 관계를 끌어가야 할 그런 용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관계는 계속해서 애매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당신이 지쳐가지고 이 사람을 놓아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서로가 각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흐름처럼 보여지고 있어요.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입니다.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더 구체적인 흐름과 선택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오셔도 좋아요.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와 댓글로 응원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두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하고 다음 정거장인 세 번째 정거장으로 열차 이동해 볼게요. 네, 세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내린 실제 결정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킹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이 카드는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생각, 그런 현실적인 판단을 더 생각한다라는 카드인데요. 결국 이 사람은 마음을 정리해야 된다라고 스스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당신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그냥 이 관계는 여기까지다 라면서 어떤 선을 그은 느낌입니다. 차갑게 보일 수 있는데 차갑게 보여도 판단은 꽤 분명했다라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이 내린 결론은 이 관계는 여기까지다 라고 판단을 했다. 그런 느낌의 카드입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8번인데 그 이유를 봤을 때는 이 관계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내 마음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좀 흔들리는 게 싫어서 이런 판단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아요. 관계보다는 본인의 삶에 집중하고 싶다라는 거죠. 일이라든지 책임이라든지 현실적인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해결해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당신과의 감정보다는 지금은 그냥 앞에 있는 일들, 해야 할 일들을 선택을 한 거죠. 지금 현재 이 사람의 상황을 봤을 때 되게 바쁜 느낌도 있고 해결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당신으로 둘 수가 없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현실 회피가 아니라 현실 직시인 거예요. 일단 해결해야 할 것들을 다 해결하고 내 마음이 여유로워지는 게 먼저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다음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4번이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건 맞는데 근데 사실 당신에 대한 감정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다라고 합니다. 근데
당신이 문득문득 떠올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일하는 순간에도 떠올려지고, 뭔가 혼자 있을 때도 당신이 떠올리고, 이런 건 있습니다. 그만큼 감정적으로는 아쉬움과 미련이 조금은 남아 있어요. 근데 깊어지는 걸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 깊어지는 건 원치 않는 거죠. 더 깊어지면 본인이 더 힘들 것 같고, 그리고 그만큼 감정 소모를 해야 되니까 그런 게 싫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깊어질 때마다 일을 더 많이 한다라든지 어떤 거를 도전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이 마음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식었다라기보다는 그냥 마음을 좀 닫아둔 거죠. 억지로 닫아두고 반응을 줄어들게 한 겁니다. 그런 카드로 보여져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8번이 나왔거든요. 이 소드 8번은 묶여져 있어요. 스스로가 묶은 겁니다. 본인을 묶은 거예요. 묶어두고 움직이지 말자. 행동하지 말자. 그리움과 마음들이 올라와도 연락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을 세뇌시킨 거예요. 그래야 더 복잡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일부러 본인을 멈춰둔 겁니다. 당신에 대한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강력한 현실적인 생각으로 본인을 묶어두고 움직이지 못하게 가둬놓은 거예요. 네, 그런 의미 카드로 보여지고요. 결론적으로 이 사람의 결정을 봤을 때는 이미 결정과 판단은 이 관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다라고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감정을 접고 현실을 선택을 한 거죠. 마음이 떠났다라는 느낌보다는 일단은 이 관계에서 빠져나와서 본인의 현실적인 것들을 먼저 해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당신을 두고 실제로 내린 결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어요. 다음 질문은요. 이런 결정, 이런 단호한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들은 뭘까요? 그 이유들을 카드를 뽑아보고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10번이 나왔고, 두 번째는 펜타클 5번, 세 번째는 소드 3번이 나왔는데, 일단 처음 나온 카드가 완드 10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관계에 대한 느낌을 말해보자면 이 사람이 이 관계를 너무 무겁게 느꼈다라고 합니다. 감정, 상황, 책임이 한꺼번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도 감당이 안 되는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내려놓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굉장히 버겁게 모든 감정들이 다가오다 보니까 본인이 너무 흔들리고 힘들다 보니까 그냥 이 감정을 놓아버리는 게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놓아버리면 조금 내가 괜찮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고 그 판단이 당신과의 관계를 여기까지로 마무리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관계에 대해서 이 사람이 너무 무겁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부담도 있었고 감당이 좀 안 되는 느낌을 얻다 보니까 그래서 그냥 놓아버린 거죠. 그 버거움이 핵심 이유라고 합니다.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코인 5번이 나왔는데 이 펜타클 5번은 지금 이 사람의 상황을 의미해요. 지금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만족스러운 게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들이 있고 상황적인 제약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지금 마음의 여유가 없어 라는 것도 포함인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를 더 말씀드려 보자면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열등감도 있어요. 지금의 나로는 당신한테 부족하다. 내가 당신을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 같다. 라는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이 이 사람 머릿속으로 계속 맴돌다 보니까 관계에서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게 된 거죠. 그 한 발자국 물러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행동이 멈추게 되고 결국에는 이러한 냉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게
당신 탓은 아니에요. 이 사람 스스로가 결정한 거지 당신이 모자르거나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이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라고 느껴서 이런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다음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3번이 나왔는데 이 카드 그림을 보면은 심장에 칼이 찔려져 있죠. 사실은 마음을 한번 크게 다쳤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것 같아요. 사소한 오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뭐 죄책감도 있고요. 아니면은 복잡한 그런 감정들이 두 분의 감정들이 있었겠죠. 그런 것들이 이 사람한텐 힘들게 다가온 것 같아요. 되게 아팠고 혹은 반대로 당신한테 상처를 주기도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더는 느끼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픈 것들을 또 느낀다면 본인이 더 힘들어질 것 같아서 거리를 둔 거예요. 상처가 아물 수도 있지만 또다시 깊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리스크를 주기가 싫은 거죠. 당신에 대한 마음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사람은 겁이 많은 거예요. 당신과 이어진다면 잘 될 거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또다시 상처를 받거나 상처를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도망간 거예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고 도망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실적인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되고 이러한 냉정한 판단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방어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냥 다시 아파지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가 거리를 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결국 본인이 감당할 수 없어서 내린 결과라고 해요. 감정을 완전히 자른 게 아니라 이 관계를 그냥 멈춘 거죠. 제가 봤을 때 당신에 대한 감정은 많이 남아있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하트가 나왔다라는 거는 아예 감정이 없는 사람한테 이 카드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나 이 사람이 내린 결정을 봤을 때는 되게 냉정한 결정을 내린 거는 또다시 아프기 싫어서 혹은 본인이 부족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혹은 지금 상황이 감당이 안 되고 현실적인 여유가 없어서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유들로 인해 이 사람이 이런 결정을 내린 거죠. 네, 그럼 이렇게 카드를 통해 그 사람이 결정을 내린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지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물론 결정은 내렸지만 앞으로 이 사람이 실제로 보일 행동 흐름은 어떨까요? 이 사람의 행동 흐름은 어떨지 카드를 통해 마지막으로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소드 6번, 두 번째는 펜타클 9번, 세 번째는 컵 8번이 나왔어요. 일단은 처음 나온 카드를 보면 사실 이 소드 6번은 떠나는 쪽이긴 해요.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긴 합니다. 서서히 조용히 거리를 두는 거죠. 뭔가 큰 싸움이나 선언은 없어요.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흐려지는 겁니다. 두 분 사이는 자연스럽게 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카드예요. 이 사람은 일단은 감정 소모를 하고 싶지 않아 하고 더 이상 이 관계를 뭔가 희망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천천히 멀어지는 쪽을 택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방법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펜타클 9, 펜타클 9번이 나왔죠. 이거는 뭐냐면 혼자 있는 선택을 유지한다 라는 카드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활이나 자기의 어떤 만족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일이라든지 아니면은 뭔가 본인이 다른 쪽으로 이루어 나갈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에 더 치중을 둔 거죠. 그러니까 연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연애보다는 내가 무슨 연애냐. 나는 그냥 내 삶을 살면서 일단 마음의 여유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다시 한번 당신한테 다시 깊게 들어올 가능성은 낮은 거죠.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본인의 상황들을 해결하고 싶어 해요. 일이면 일이고 아니면은 뭔가 마음의 여유면 마음의 여유. 그런 것들을 먼저 이루고 싶어 하는 거죠. 연애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멀어지는 흐름이긴 합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컵 8번이 나왔는데 지금 사진을 태우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그림의 뜻을 말씀드려보자면 아직도 미련이 올라오는 건 맞아요. 당신에 대한 생각들이 올라오고 아쉬운 감정들이 올라오는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감정적으로도 이제는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미련이 올라올 때마다 스스로 선을 긋고 이러면 안 돼 하면서 억지로 생각을 안 하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완전히 떠나려고 굳게 다짐을 한 거예요. 돌아보기보다는 그냥 본인의 앞을 가려고 하는 거죠. 정리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당신에 대한 마음을 놓고 이제는 나의 삶에 집중을 하겠다 라는 느낌의 카드로 보여지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나 이 사람의 행동을 봤을 때는 안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더 크긴 합니다. 뭔가 이제 이 사람의 선택은 끝나는 쪽에 가깝다라고 보여져요. 관계는 자연적으로 종료가 되는 흐름이라고 느껴지네요.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흐름과 이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상담으로 오셔도 좋아요. 네, 세 번째 정거장을 제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꽤나 솔직한 메시지들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이미 마음을 결정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거든요. 정이 남아 있어도 선택은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정해 보이는 순간이 있어도 그거는 돌아오겠다라는 신호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관계에서 당신이 이 사람을 더 기다리는 거는 당신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필요한 건 희망보다는 당신을 보호하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을 마무리할게요. 1대1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슈퍼땡스와 댓글로 조금이라도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정말 꼼꼼하게 읽어볼게요. 네, 그럼 이렇게 세 번째 정거장 리딩은 마무리했고요. 다음 정거장인 네 번째 정거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네, 네 번째 정거장에 오신 분들 리딩 시작할게요.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은 무엇일까요?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10번이 나왔어요. 일단 이 사람은 당신과 함께 했을 때의 안정감을 기억하고 있어요.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과거의 기억들을 떠올려 봤을 때 당신과 나누었던 대화라든지 데이트라든지 이런 게 정말 행복했다라는 기억으로 남은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당신과 이런 추억들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기도 하고 행복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당신이 떠올려진다라고 해요. 그만큼 과거를 많이 생각하고 그런 과거의 애틋함이 남아있는 카드라고 보여지네요. 이런 마음들 때문에 당신을 놓지 못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6번이 나왔죠. 일단 이 완드 6번이 나왔다라는 거는 이 사람이 당신에게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도 크다라고 해요. 잘해내고 싶었다라는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미완성으로 남는 느낌이에요. 당신 앞에서 인정도 받고 잘해내고 싶었는데 그게 생각보다 잘 안 되다 보니까 되게 아쉽고 후회하는 느낌들이 있어요. 뭔가 지금 이 관계도 끝났다라는 확신은 없고요. 무언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희망의 회로를 돌리고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당신과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접점이 있지 않을까? 다시 이어지게 된다면 내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보여지는 카드예요. 다음 카드를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소드 4번인데, 근데 이런 감정이 있는데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지금 현재는 감정을 눌러두면서 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당신을 포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감정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과거의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일단은 배제시켜 놓은 거예요. 너무 많은 생각을 하면 나 스스로가 힘들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마음을 눌러두고 쉬고 있는 상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보류로 둔 거예요. 마음을 정리했다라기보다는 잠시 내려놓은 느낌이 강한 거죠.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네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페이지 카드가 나왔는데, 사실 이거는 뭐냐면 이 카드도 가능성을 나타내는 카드거든요. 조금 작지만 사소한 변화지만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현실적인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는 거예요. 가볍게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어떤 접점의 연결고리를 만들려는 노력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 머릿속에서는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어요. 당신과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바라보고 있고 타이밍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분의 관계는 종료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느낌이 더 강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당신을 떠올리는 감정들이 따뜻하기도 하고요. 당신한테 인정받고 싶고 당신한테 관심을 받고 싶다라는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끝났다라기보다는 잠깐 멈춰있는 상태에 가까운 거예요. 감정이 있는 거죠. 당신에 대한 미련이나 어떤 그리움이나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결의 끈은 아직 끊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이네요. 네, 그럼 이렇게 그 사람이 마음속에서 아직 내려놓지 못한 감정들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은요.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는데 처음 나온 카드가 정의 카드가 나왔고 두 번째는 펜타클 3번 그리고 세 번째는 완드 킹 카드가 나왔어요. 일단 이 정의 카드가 나왔다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명확함이라고 합니다. 거짓 없는 상황, 숨길 게 없는 그런 관계, 자기 스스로 떳떳해질 수 있어야 해요. 그래야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게 조금 부족한 느낌은 있어요. 명확한 게 좀 부족한 거죠.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는데 그래도 당신한테 계속 마음이 향하고 있고 계산을 하고 있는 게 긍정적으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카드가 나쁘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를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펜타클 3번인데 이 관계라는 게 혼자만의 감정이 아니어야 해요. 일단 이 사람은 당신에 대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를 계산하고 있어서 행동이 늦어지는 것 뿐이지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미련이라든지 어떤 아쉬움들은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만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이 관계는 이어지기가 힘들어요. 당신도 어느 정도 이 사람 마음처럼은 어느 정도 감정이 있어야 한다라는 느낌이 있고 이 카드는 함께 만들어가는 카드이기 때문에 두 분이서 연락이 닿게 된다면 함께 노력하는 것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치우쳐지거나 한쪽이 이제 크거나 한쪽이 이제 없거나 이래버리면은 이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쩌면 마음의 균형감도 중요한 카드예요. 노력의 방향이 같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애쓰는 구조, 나만 애쓰는 구조는 다시는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서 이어질 수 있게 되려면 현실적인 협력이 조건이고 마음의 방향이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 조건들이 맞아 떨어져야지만 이 관계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솔직해야 되고 떳떳해야 되고 계산을 하는 건 좋은데 근데 본인이 명확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마음의 균형이 비슷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만드는 게 아니라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카드로 보여져요.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또 다른 조건은 어떤 조건이 필요하냐면 결국 본인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그냥 놓고 이제 떠나는 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이 관계를 진지하고 신중하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카드예요. 도망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자기 인생의 중심에 서는 선택이 되어야 해요. 이게 가능해질 때 비로소 이 사람이 다시 다가올 수 있고 이 사람이 성숙해진 느낌으로 다가와야만 이 관계는 계속해서 잘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성숙함도 필요한 거예요. 성숙함과 책임감, 그리고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의 확실함, 이런 것들이 바로 조건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감정만으로 두 분이 이어지기는 힘들어요.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거는 정리된 현실과 책임감이에요. 그게 없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게 먼저 갖춰져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점점 성숙해지고 있어요. 깨달음도 생기고 당신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오면서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거를 깨우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저는 방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이 사람이 다시 움직이기 위해 그리고 두 분이 이어지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일지에 대해서 카드를 통해 하나하나 알아봤고요. 마지막 질문은요. 이런 조건들이 갖추어진다면 앞으로의 흐름은 어떨까요? 어떤 흐름이 이루어질지 카드를 통해 알아볼게요. 네, 카드를 초이스 해봤고요. 처음 나온 카드가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 이 조건이 맞아 떨어지면 이 사람이 감정 표현이 훨씬 더 솔직해진다라고 해요. 돌려 말하지 않고 마음을 말하려 하는 거죠. 그동안은 약간 겉으로 모질게 대했거나 차가웠거나 속마음과 다른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런 조건이 맞춰지고 다시 한번 두 분이서 이어진다면 이 사람은 감정 표현 자체가 훨씬 솔직해진다라고 합니다. 이전과는 다른 접근이에요. 진심을 들고 오는 느낌이고 진심으로 당신을 대하는 느낌이 들 수 있다라는 거죠. 확실히 성숙해졌다라는 느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두 번째 나온 카드는 완드 3번이 나왔는데 이 완드 3번은 키워드가 미래를 계획한다 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두 분이서 미래를 상상하는 거죠. 앞으로는 뭐를 할까? 앞으로는 이런 게 어때? 미래에는 이런 걸 해보는 게 어때? 하면서 미래를 같이 상상해보고 미래를 계획해보는 거예요. 지금 말고 앞으로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카드는 굉장히 좋은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만드는 카드고요. 가능성을 열어보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미래에 대해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조건들만 잘 맞춰진다면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카드를 확인해 볼게요. 세 번째 나온 카드는 퀸 오브 펜타클스, 펜타클의 여왕이 나왔는데 그리고 전반적으로 관계가 훨씬 안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해요. 감정에 휘둘리는 연애 관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서로가 불안해하지 않는 거죠. 서로 연락이 조금 안 돼도 그냥 마음이 괜찮고 신뢰가 생길 수 있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형태인 거죠. 그만큼 이 조건만 잘 갖춰지고 서로가 노력만 한다면 이렇게 안정적인 관계도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서로가 신뢰를 하고 믿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안정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네요.
네, 희망은 제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두 분이서 연락이 되고 연락이 닿게 되고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게 나오는 흐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 측면에서는 되게 높게 보고 있고요. 연락이 닿고 이루어졌을 때도 안정적인 관계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지만 지금의 상태로는 안 돼요. 지금보다는 훨씬 성숙해져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노력하는 마음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돼야지만 다시 의미 있는 흐름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네 번째 정거장의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관계는 끝난 게 아닙니다. 멈춰 있는 느낌이 더 커요. 근데 자동으로 다시 이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서로가 이제 접점이 생겼을 때 어느 정도 맞춰가는 노력들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사람의 마음에는 여전히 당신이 남아있지만 그 마음보다는 마음도 중요하지만 어떤 태도나 상황들에 따라서 전개가 바뀔 수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어떤 스탠스들은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현실이 바뀌고 책임질 수 있는 상태가 될 때만 다시 한번 선택할 수 있는 흐름이에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기다림이 아니라 기준이에요. 당신이 어떤 관계를 원하느냐가 이 흐름을 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네, 물론 이 리딩은 제너럴 리딩이죠. 모든 상황에 100%까지는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흐름이 당신의 마음에 와닿았고, 내 흐름이랑 비슷하다라고 느끼신다면 그건 정말 당신에게 알맞는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구체적인 흐름이나 그 사람의 속마음이 궁금하신 분들은 1대1 개인 상담으로 오셔도 좋습니다. 상담 링크는 댓글란과 설명란에 남겨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슈퍼땡스로 응원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네 번째 정거장까지 리딩을 마무리했고요. 열차 운행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주제, 그리고 더 좋은 리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